자, 지금부터 화학 1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단원 보시면 지금 화학의 언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 목차를 쭉 살펴보니까 이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우리가 화학을 앞으로 공부할 건데 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 화학에서 쓰이는 자, 용어라든지 뭐 역사, 뭐 관념보다는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 이런 간단한 배경 지식, 이러한 배경 지식을 익히는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 지식. 자, 이러한 단원이 이제 화학의 언어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소단원 보니까 뭐예요? 인류 문명과 화학 반응. 자, 제목만 봐도 우리가 대충 뭘 배울지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인류 문명의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라는 걸 보는 것이 인류 문명과 화학 반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자, 불의 발견과 이용했어요. 우리 불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불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불은 무엇이냐? 화학적 에너지. 우리 나무를 태운다 그러죠? 그럼 나무는 에너지를 화학적인 상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저희가 지금 화학을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정말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무는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나무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에너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 화학적인 결합, 화학적인 상태로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녀석인데 얘를 어떻게 한다? 자, 물리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불로 태워서 물리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 에너지 라지로 쓸게요. 에너지의 전환을 얘기하는 게 불이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물리 에너지로. 자, 불은 어떤 녀석이에요? 빛이 나고 열이 나죠? 뜨거워지죠? 그래서 물리 에너지, 즉 빛과 열이라는 물리 에너지로 태워서 나무라는 화학 에너지를 태워서 빛과 열이라는 물리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최초로 발견하게 되는 건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하는 걸 봤겠죠. 어떤 녀석에 의해서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산불은 보통 이제 우리 나뭇가지 사이에 마찰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자연적 발생, 뭐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라든지 뭐 번개가 차서 나무가 불이 탄다든지, 그리고 화산 폭발하면서 지구 안에 있던 열이 반출되면서 나무가 불에 탄다든지 이런 자연적인 발생을 보고 우리가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 인위적으로 불을 발견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뭐 TV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시죠? 뭐 나뭇가지 비벼가지고 마찰 일으켜서 그 마찰열로 불을 발생시키는 이 인위적 발생,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발견은 자연적 발생과 인위적 발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자연적 발생이 먼저라는 거. 자, 생각할 수 있고. 자, 이 불을 발견했으면 얘를 이용을 어떻게 했느냐? 불의 이용을 한 게 첫 번째. 자, 식생활에서의 변화가 생기죠. 첫 번째는 뭐 우리 고기 잡아서 사냥감을 잡았는데 이 사냥감을 여태까지는 생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살았다면 얘를 화식, 즉 익혀 먹는 거죠. 익혀 먹음으로써 자, 생식을 하면 우리 뭐 기생충 얘기도 많고 안에 병균도 많고 우리 박테리아도 다 박멸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을 그대로 뜯어먹는 게 생식이었다면 화식을 어떻게 한다? 조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 기생충이나 이런 질병 또는 전염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식생활의 변화. 생식에서 화식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조리하고. 그리고 생고기 상태로 보존하는 것보다 우리 익혀서 멸균을 시킨 거죠. 1차적으로. 1차적인 멸균을 시킨 상태로 보존하는 게 보존기간도 더 길고. 이런 식으로 식생활의 변화가 생겼겠죠. 다음 두 번째, 종종 유지. 종종 유지는 뭐 굉장히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자,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었다. 자, 우리 불을 발생시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이 발생을 하죠? 열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한다? 추위를 막아줄 수 있고. 자, 우리 일반적인 동물들은 자, 빛이 나는 물체 또는 뭐 열이 발생하는 물체 이런 불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수로부터도 우리가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종종 유지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질 향상 뭔가 봤더니 자, 우리 도자기 굽죠? 토기 제작을 통한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했다. 또는 뭐 조리 도구로도 또는 식기로도 젓가락 숟가락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간단한 식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젓가락 숟가락은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따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토기 제작을 통해서 음식물을 우리가 저장 또는 조리 도구로 또는 뭐 먹는 그릇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활의 질이 향상이 되었고요. 자,
얘도 이제 중요한 얘기죠. 우리 광석으로부터 구리, 청동기라고 그러죠. 구리는 우리 청동기 또는 철들의 금속을 얻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등을 이럴 때 우리 청동기와 철기들을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요?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 금속에 재련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한 불은 화학의 시초다. 왜? 우리가 이 불을 발견함으로써 연금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금술은 뭐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자, 저비용의 뭐 굴이나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돌멩이 이런 쓸모 가치가 없는 녀석을 금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화학의 시초, 연금술의 발달은 결국 불의 이용부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 파트다 보니까 화학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우리 시초가 불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죠. 뭐 불의 발견은 이렇게 되고 불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뭐 화학의 시초가 된다. 자, 연금술의 시초도 된다. 뭐 연금술 자체가 화학의 기본이 되었거든요. 연금술의 발달이 화학의 발달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 불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문명이 발달되고 금속의 재련이 가능했다. 이런 정도만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니까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자, 철의 발견과 이용했어요. 자, 우리 앞에 페이지 가장 마지막 내용이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내용 생각하시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자, 불을 이용함으로써 뭐가 가능했다? 자, 금속의 재련이 가능했다. 뭐예요? 자,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불을 통해서, 자,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 방법,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재련. 즉, 재련법을 알게 되면서, 자, 구리를 재련하면서 우리 청동기 시대가 열리고, 철을 재련하면서 철기 시대가 열렸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 우리 철의 발견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인류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도구보다, 자, 뭐가 더 단단하다? 순수한 금속, 철이든 청동기로 만든 도구가 더 단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화학의 발전에서는 이제 에너지의 변환이 주요했다고 하면은 사실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우리 무기의 발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무기의 발전. 그래서 처음에는 뭐 뗀석기, 간석기 이런 석기를 이용한 무기, 뭐 돌도끼 등을 제작을 했다면은 금속이 재련법이 발견되면서 뭐 청동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청동으로 만든 칼을 만들었는데 이 칼하고 돌도끼하고 부딪혔더니 돌도끼는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부족 또는 그 나라가 우위를 점하겠죠. 이러한 무기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좀 더 나은 세대로 점점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철의 발견도 청동기를 제압하는 철기가 발견이 되면서 철기 시대가 열리는 거게 됐죠. 그래서 철의 재련은 어떻게 된다? 우리 철광석을 자, 철광석은 우리 그냥 산화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산화철이 뭔지를 모를 수 있겠죠. 그냥 산소랑 철이 결합되는 상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와 철이 결합되는 상태에서 불을 이용해서 이 산소를 빼내는 거죠. 이 과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쉽게 생각하면 철광석으로부터 불을 이용해서 철을 얻는다. 순수한 철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철의 재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철을 재련하는 우리 용광로라고 그러죠. 용광로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네, 앞서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듯이 영어 자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는 오어가 우리 그냥 광석, 그리고 라임스톤은 석회석이거든요. 석회석. 그리고 콕스는 뒤에 가서 얘기할 때는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철광석과 석회석을 넣고 어떻게 돼요? 온도를 점점 가열시키죠? 온도가 점점 200도, 500도, 900도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하고 이제 이쪽으로 웨이스트 가스, 그냥 가스, 버려지는 가스가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볼 건 여기죠. 그냥 몰튼 아이언, 녹은 철, 그냥 우리 뭐라고 하죠? 그것을 용해된 철,
녹은 철, 그냥 녹은 철이 이렇게 액체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이제 철이 나온다. 즉 석회석과 철광석 그리고 코크라는 걸 코크스라고 쓸게요. 코크스가 세 개를 넣고 가열을 시켰더니 결국은 순수한 철, 녹은 순수한 철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용광로의 그냥 대체적인 간단한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이거는 용광로 사진이고요. 그냥 위에서 다 넣어서 이 부분에서 가열이 되겠죠. 가열이 돼서 아래쪽에서 순수한 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